주라기월드에서도 다룬 사케 브랜드 다사이가 우주에서 술을 만들겠다고 밝혀서 큰 화제가 됐죠. 일본인 우주 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머무는 동안에 특수 양조 장치를 활용해서 쌀과 누룩, 효모로 사케 100ml를 빚어서 우리 돈 약 10억 원에 팔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우주 실험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0년 전 산토리에서는 위스키 샘플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올려보내서 무중력 상태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했고요. 스카치 싱글몰트 글렌리벳에서는 2021년에 스페이스X 우주선에 실어서 우주정거장에 보낸 보리를 1년 뒤에 다시 지구로 가져와서 위스키 만드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산토리 글렌리벳보다 훨씬 앞서서 우주 실험에 도전한 위스키 브랜드가 있었으니 거기가 바로 아일라 피트 괴물 아드백인데요. 지난 2011년 10월 아드백에서는 숙성하지 않은 증류액, 그러니까 스피릿을 오크통 조각과 함께 소유주 우주선에 실어서 보낸 뒤에 우주 공간에서 약 3년 동안 숙성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BBC에 공개된 실험 결과를 보면 우주 숙성 아드백 위스키는 놀랍게도 지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숙성한 것과는 확연하게 풍미가 달랐는데 아드백 특유의 스모키한 풍미가 훨씬 강했다고 합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오늘은 거의 종교적 수준의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는 아일라 피트 위스키 아드백을 다시 탐험하려고 하는데요. 아드백이 어떻게 해서 아일라 위스키의 강자가 됐는지 설명해 드린 뒤에 정말 엄청난 분을 모시고 테이스팅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괴짜 천재 혹은 미친 과학자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죠. 앞서 얘기한 이 우주 실험도 바로 이분의 아이디어였는데요. 아드백과 글렌모렌지 위스키 총괄하고 계신 빌 럼스덴 박사님이 직접 이 자리에 출연하셔서 아드백 위스키 특징을 설명해 주실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매트릭스 그리고 존 윅 시리즈로 유명한 키아누 리브스 잘 아시죠? 근데 이 키아누 리브스가 위스키 애호가라는 사실도 혹시 아시나요? 네, 위스키를 정말로 좋아하는 이 키아누 리브스는 1990년대 초반에 산토리 위스키 광고에도 출연했고요. 그 인연으로 재작년에 다시 산토리 영상에 출연을 했는데 광고 말고 영화에서도 유난히 위스키 먹는 장면을 많이 찍었죠. 대표적으로 존 윅에서는 버번 위스키 블랑톤을 온더락으로 먹던 그 장면, 야, 이거 정말 많이 회자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2005년에 개봉한 콘스탄틴에도 키아누 리브스가 위스키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 보자마자 뭐 금방 아시겠죠. 네, 바로 아드백 10년인데요. 악령과 싸우는 퇴마사 존 콘스탄틴의 이미지와 검은 라벨의 아드백이 정말 잘 어울렸다라는 평가도 많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5개 티를 꼽자면요, 저 위스키 빛깔은 실제 아드백 10년보다는 훨씬 진해요. 그쵸? 자, 뭐 어쨌든 키아누 리브스는 재작년 인터뷰에서 자기 집 술장에 아드백 25년이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아드백 같은 피트 위스키 참 좋아한다 라고 밝혔는데, 자, 그렇다면 키아누 리브스도 즐기는 아드백, 어떻게 해서 아일라의 피트 괴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걸까요? 네, 위스키 성지로 불리는 아일라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세 증류소 라프로익, 라가블린, 아드백은 남쪽 킬달튼 해안에 사이좋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곳을 킬달튼 트리오, 킬달튼 삼총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피트로 소문난 삼총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피트 몰트 쓰는 곳이 바로 아드백이라는 거, 이젠 정말 모르는 분 없으시죠? 복습 삼아서 말씀드리면 라프로익의 몰트 페놀 수치, 즉 피트 레벨은 40에서 45 ppm이고요. 라가블린이 34에서 38인데 비해서 아드백은 50에서 55 ppm에 달하잖아요. 자, 그럼 아드백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피트 몰트로 위스키를 생산해 온 걸까요? 제가 증류소 갔을 때 물어보니까요, 아드백도 1977년까지는 지금의 스프링뱅크처럼 플로우 몰팅으로 직접 몰트를 생산했는데, 그래서 몰트 건조할 때 나오는 연기를 빼내는 역할을 했던 파고다 루프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당시 아드백에서는
피트를 태워서 몰트를 말릴 때 이 파고다 루프 환기구를 일부러 닫아서 피트 연기가 가마 안에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다른 증류소보다 더 강한 피트 몰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아드백은 플로어 몰팅을 중단한 뒤에도 50ppm이 넘는 몰트를 가져와서 위스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드백이 한때 피트가 전혀 없는 언피티드 위스키를 만들었다는 거 혹시 아세요? 1970년대 후반 위스키 불황으로 위기에 빠지자 아드백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피트 처리 안 한 몰트를 본토에서 가져와서 스피릿을 뽑아내기도 했는데 1979년부터 81년까지 생산한 이 돌연변이 위스키를 나중에 피트 위스키와 섞어서 내놓은 게 2004년에 출시된 아드백 힐달튼 1980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드백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10년 전인 1815년에 공식 창업한 아드백은 1830년대에는 아일라에서 가장 큰 생산 규모를 자랑했고요. 1870년대에는 증류소 근처에 직원 가족들이 모여 사는 아드백 타운, 아드백 마을이 조성될 정도로 잘 나갔다고 해요. 하지만 20세기 들어서 1차 세계대전과 미국 금주법이 터지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1980년대에는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캐나다 주류 기업으로 넘어가고 나서 5년 뒤인 1981년에 증류소 가동을 중단해야 했고 이후 영국계 기업 얼라이드가 인수해서 1989년부터 생산을 재개했지만 위스키가 너무 안 팔려서 1년에 딱 2달만 가동을 하다가 1996년에 결국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쓰러진 아드백이 기적적으로 일어서게 된 건 1997년부터예요. 바로 이 해에 글렌모렌지가 700만 파운드, 지금 환율로 우리 돈 약 130억 원을 주고 아드백을 인수해서 그 이듬해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 건데요. 자, 그렇다면 훗날 명품 재벌 LVMH의 한 축이 되는 글렌모렌지는 다 죽어가던 아드백을 어떻게 해서 살려낸 걸까요? 제가 스코틀랜드 증류소 돌아다니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위스키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 People make whiskey인데요. 마침 아드백을 인수한 글렌모렌지에는 혁신과 실험 그리고 창조의 아이콘인 천재장인 빌 럼스덴이 있었어요. 글렌모렌지와 더불어 아드백까지 책임지게 된 이 빌 럼스덴은 일단 지난 2000년에 아드백 10년부터 선을 보였는데 이게 영화 콘스탄틴에도 등장할 만큼 큰 주목을 받으면서 아드백 부활의 1등 공신이 됐어요. 물론 당시만 해도 증류소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빌 럼스덴은 인수 당시에 재고로 넘겨받은 위스키를 블렌딩해서 제품을 내놨던 건데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나온 아드백 10년은 글렌모렌지가 아니라 옛 주인인 얼라이드 시절에 뽑아낸 스피릿을 숙성해서 만든 거고요. 빌 럼스덴이 발효 시간을 더 늘려서 뽑아낸 새로운 스피릿으로 만든 두 번째 아드백 10년은 증류소가 재가동에 들어간 지 10년이 흐른 2008년에 첫 출시가 돼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통됐거든요. 그래서 수집가들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아드백 10년을 올드 10이라고 하고요. 2009년부터는 뉴 10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게 아드백이 재가동에 들어간 1998년부터 새로운 아드백 10이 나온 2008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된 부활 프로젝트예요. 일단 아드백에서는 새로운 스피릿을 뽑아내기 시작한 지 6년이 흐른 2004년에 매우 어리다라는 뜻의 베리 영이라는 제품을 한정판으로 선보이더니 2년 뒤인 2006년에는 아직도 어리다라면서 스틸 영을 내놨고요. 그 이듬해인 2007년에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면서 Almost There라는 위스키를 출시한 데 이어서 새로운 스피릿을 뽑아낸 지 정확히 10년이 흐른 2008년 드디어 완벽한 부활을 선언하는 의미로 아드백 르네상스를 내놓고 바로 그해 새로운 아드백 10년까지 선보인 건데요. 이런 사례만 봐도 빌 럼스덴과 아드백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갖고 브랜드를 되살렸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빌 럼스덴 박사님을 모시고 아드백 핵심 제품 테이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빌 럼스덴 박사님 소개 제가 잠깐 간단히만 하자면 1995년에 글렌모렌지에 입사를 하셔서 98년부터 글렌모렌지 아드백 위스키 총괄하고 계시고요. 커피 풍미를 담은 시그넷을 비롯해서 정말 기발하고 창의적인 위스키 많이 개발을 하셨고, 이런 업적 때문에 국제 위스키 대회에서 올해의 마스터 디스틸러로 5번이나 선정이 되셨는데, 무엇보다도 스카치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올해 영국 왕실 훈장 MBE까지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빌 럼스덴 박사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닥터 빌 럼스덴. Right. Thank you so much. Wow. Nice to meet Happy you. to meet Yes. you. Dr. Bill, Advent has a strong, very unique personality. Where do you get the inspiration when developing new whiskey product? Inspiration can come from anywhere. Anywhere. It can all sorts of different things. I try and put my life experience into my work. Wow. Okay. Second question. Advent has released many NAS whiskey, non-state Yeah, age yeah. statement whiskey as its core range, such as Ano, Caribe, Can, Ugadai. Is there a special reason for this? Yeah. So the first reason is that when we bought the Ardbeg distillery in 1997, the whiskey stock we inherited Yeah. was all different ages, and the Ardbeg distillery had been closed for Yeah. nearly all of the 1980s. So that meant the choice of stock I had for bottling was a bit limited. But the second and main reason is, it gives me flexibility in the recipe. Flexibility. Average age of the whiskies I use for Corrie Vrecken would typically be 10 to 12 years. But not having an age statement means I can add older or I can add a little bit younger. Really, the main answer is flexibility in cask selection. 일부러 그런 좀 창조의 어떤 자유로움, 이걸 위해서 의도하신 바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First whiskey, Ardbeg 10. Yeah, our flagship expression. 자, 첫 번째 위스키는 가장 아이코닉한, 가장 상징적인 아일라 피트 위스키 가져왔습니다. 100% 버번 캐스크고요. 도수 46%. 그리고 특이하게 2008년도에 위스키 바이블에서 선정한 올해의 위스키에 선정되기도 했던 그런 정말 평론가들한테도 큰 사랑을 받았던 그 제품입니다. 와우. Flange. 슬란지. Yeah. I always get to start off with a lovely sweetness, then lots of smoke and tar, dark coffee grains, bit of licorice or aniseed. But there's always this curious herbal note. Lime or Like, citrus. it's how I always pick Ardbeg out if I'm tasting it blind, because lots of other whiskies have smoke, but they don't have this curious herbal and citrusy note to it. This is really wonderful whiskey. 와우. 저희가 구독자님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아드백 10을 좀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주셔서 제가 미리 빌 럼스덴 박사님에게 추천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피자에다 많이 뿌려 먹는 파마산 치즈입니다. 파마산 치즈인데요. 요것과 함께 테이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퍼펙트, Yeah. 퍼펙트 페어링. 와, 이런 맛이구나. Accentuates the sweetness in the whiskey when you have this. 이거 그 아드백이 갖고 있는 그 바다 맛을 요렇게 올려줘요. 앞으로 파마산 치즈는 피자 대신에 아드백에 양보하십시오. 자, 두 번째 위스키는 아드백 안오. I know. Ano. Yeah. Yeah. Ano is matured in bourbon cask and virgin cask and PX cask. Please explain how you developed this whiskey. Inspiration was the sherry industry in Spain. And they have what they call Solera, system, where they put different sherry wines in it and let them mix together.
So I developed my own version of a Solera or marrying that, because in using these different type of casks, it sits in the vat for at least 3 months before bottling, and all the different flavors come together in the vat. Marrying. And this is actually my favorite Ardbeg in the core range. Ooh, I like the right? soft taste profile of this. 코어 레인지 중에 좋아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Slange. 와우. The PX really sweetens this up, Sweetness. and it makes it quite soft on the palate. 한마디로 이걸 정의하면 이거는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스윗 앤 스파이시합니다 진짜. 자, 이번에도 럼스텐 박사님의 추천 안주인데 역시 치즈인데요. 이탈리안 블루 치즈거든요. 근데 돌체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You know, the whiskey is almost like a dessert wine, because again, the sweetness really comes out. I think the creamy texture Yeah. of the Dolce Latte matches the soft texture of the Ano. 페어링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 순간 스윗한 그런 와인으로 변하는 그런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와우. 오케이, next up is Cory Bracan. Yes, How Corrie can I Vrecken. pronounce Cory Bracan or Cory Bracan? It's Corrie Vrecken. Bracan. It's not easy to say. 와우. 아드백 코리 브레칸은요 2008년에 출시가 됐고 버번 캐스크 썼는데 거기에 프렌치 오크 캐스크를 또 특별하게 썼어요. Please explain the characteristic of Yeah. Cory Bracan. Corrie Vrecken started off life in the late 1990s as an experiment. Oh. I tried, and I had some new French oak casks, and I filled it with 10-year-old Ardbeg Oh. and left it for a few years. And the flavour was so strong that I had to blend it with some classic Ardbeg from bourbon barrels. Oh. And I let people taste this whiskey, and they said, this whiskey sucks you down right into the depths of it. And that's why we called it Corrie Vrecken, because Corrie Vrecken is a famous whirlpool Yeah, whirlpool. between Isla and Jura, so it sucks you down. Yeah. The strongest tasting Ardbeg in the range, Slange. 슬라이즈. 후추 냄새 확 납니다. 진짜. And you know, it just comes over you like a wave. But there's always the sweetness in there to balance out the really intense woody flavour from the French oak. 이게 딱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남는 느낌이 굉장히 우디해요. The level of smoke is the same, Same. but the French oak gives you this Yeah, yeah. extra sensation, like smoke. 자, next up is 아드백 우가달. Ugadal. 우가달. 네 번째 위스키인데 요거는 이제 2003년에 처음 출시가 됐고 버번에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 섞었고 우가달이란 이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아드백 위스키 만들 때 물을 끌어오는 수원지 호수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우가달이에요. 그래서 please explain the characteristic. Yeah, I wanted to make something which was quite a contrast in flavour to the 10-year-old, which is why I used all these sherry casks in it to give this raisiny, spicy characteristic. And once I'd made the whiskey, I thought the flavour is much darker, it's much more unusual than the 10-year-old, so I thought I'll name it after the loch. I think it's quite a dark and mysterious whiskey. Shall we taste it? And This is my favorite. this has always seems to have been the favourite with Ardbeg committee members. Yeah, and I yeah. think they like the combination of the rich taste, but also the high strength 54.2. It's cinnamon, it's ginger, it's clove, it's chili, even maybe a bit of cumin Yeah, in yeah. there. All these different spices. Today
I'm going to show a very, very special and very, very unique soy sauce. Ardbeg soy sauce. Right, okay. Ardbeg soy sauce. I'm excited by this. 자, 한 요 100ml 정도. Wow, a big measure of Ardbeg. Yeah. 자, 오늘 안주는 군만두로 하겠습니다. 아드백 소이 소스 한번 맛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uite spectacular pairing. Yeah. I'm not sure when I'm back in Scotland how easy it will be for me to find these dumplings and that soy sauce. 야야야야. I'll have to come back here to Korea to try it. 야야야. 원래는 코어 레인지 핵심 제품 4가지 테이스팅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럼스앤 박사님께서 특별하게 와 여러분 보이시죠? 아드백 25년 내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드백 25년까지 테이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is a much more gentle style of Ardbeg. There you go. 감사합니다. Earlier, they got so much lime in there, creamy vanilla, lovely smoke, and a bit of aniseed in there. Very complex. Yeah, a bit more elegant, bit more rich, maybe mellow. 정말 예술이네요. 예술 이 정도면. Dr. Bill, finally, I'd like to ask unusual question. Sure. First is, do you ever consider making Ardbeg with chocolate mold? I've considered it, but I didn't do that because I do that for Glenmorangie Signet. Yeah. But I used a more extreme flavour, a type of malt called black malt. And I used that for a limited Ardbeg called Ardcore. So the answer is I considered it, but then thought, no, I'm going to do something different. So I used the black malt. 오케이. 생각은 해보셨는데 실제 이게 지금 아드백과는 조금 초콜릿 몰트가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This is a really strange question. Do you ever consider making an unpeated Ardbeg again? Lightly peated Ardbeg. I launched it again earlier on this year in the form of the new Ardbeg 17-year-old. Yeah. And the unpeated stock, I still don't know what to do with. 아마 아드백에서 언피티드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된다면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긴 할 텐데 워낙 근데 또 실험을 많이 하는 데라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죠. 자 이렇게 오늘 빌 럼스덴 박사님과 함께 아드백의 황홀한 세계를 탐험을 했는데요. 아 정말 오늘 럼스덴 박사님 덕분에 제가 오늘 눈호강도 좀 사실 했습니다. 아드백 34년 숙성이고요. 코리브레칸의 시족격인 그 제품이 있거든요. 어비스. 와 정말 황홀하게 아름답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워낙 특별한 게스트이시다 보니까 촬영 장소도 저희가 삼성동 파크 하얏트 호텔에 있는 팀버하우스 골랐는데 여기는 정말 분위기가 와 너무 멋있어서 다음에 한번 꼭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게 뭐냐면 아드백을 좀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이 없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바로 위스키 사워를 아드백 10년으로 먹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빌 박사님 추천 칵테일 아드백 10년 위스키 사워 마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appearing on my show, even though you are so busy. No, Thank you. It's my pleasure. That's fabulous, eh? 이야! 아드백 10으로 만든 위스키 사워는 무조건 맛있습니다. 이야, 진짜. Whoosh.